이화전기 2023년 상반기 실적을 슬롯 회계로 분석하고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7.1% 감소했고 영업손실 70.1%가 개선이 됐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0.9회전으로 매우 낮게 나옵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회계 분식회계의 개연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9일 날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이화전기 EID 이트론에 대해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라는 뉴스를 가 나왔습니다.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이화그룹주 소액주주 연대가 이화그룹주 거래 중지 해지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한국거래소의 이화그룹 3사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해 개선 기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상장 폐지 이유는 그 오나들의 일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영준 전 이화그룹 회장과 김성규 총괄 사장 등 이렇게 됐는데 찾아보면은 현재 김성규 씨는 그 이사회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12년부터 114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는 허위 공시로 124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회사에 18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12억 원의 증여세, 양도세 포탈 혐의, 173억 원을 불법으로 해외 반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이런 뉴스를 보면서 꽤 오랜 기간인데 그동안에 내부 감사나 외부 감사 회계법인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제가 분석한 내용으로 이런 어떤 것을 발견하기는 매우 어렵지만은 한번 그래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인데요. 매출이 207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도보다 7.1% 감소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무려 88.7%나 매우 높게 증가를 했어요. 매출 원가가 더 떨어졌습니다. 28.4%나.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211.6%가 갑자기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 관리비를 뺀 금액은 16억 3,400만 원의 영업이익이 나서 전년도 18억 원의 영업손실에서 무려 189.4%가 전환이익으로 되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6.1%나 크게 뛰었고요. 그 다음에 그 생산성도 0.16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만 보고도 갑자기 이렇게 그 흑자로 전환하는 무슨 획기적인 어떤 그 실적이 있었겠느냐 이런 거를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매출이 감소함에도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들은 뭐 올해 상반기에 영업 이익들이 줄고 있는데 이렇게 흑자로 전환하는 이 회사가 무슨 묘수가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좀 들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관 어떤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는 재고가 그 88.7%나 증가했다는 얘기는 요거 자체를 좀 중점적으로 의구심을 좀 들여봐야 될 것입니다. 원가회계는 그 재고의 증가는 영업이익의 증가이기 때문입니다. 슬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98억 9,500만 원으로서 29.6%나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 감소보다 그 재료비 감소가 22.4%나 크게 감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은 그 이 원재료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을 것이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겠어요. 수료 분율도 15.2%나 크게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은 6.5%가 증가가 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0.93으로서 0.17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스루풋 회계상으로는 7억 9,200만 원 적자가 되겠습니다. 70.1% 영업 손실이 개선은 됐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가공비를 제거한 스루풋 영업 손익은 여전히 적자 상태일 뿐 적자이고 그 다음에 적자 개선은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갭이 24억 2,600만 원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했다 그러는데 무엇이 증가했는지 좀 살펴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75억 7,3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제품 증가는 2,100만 원에 불과하고 제공품이 75억 5,100만 원이 6개월 사이에 크게 증가했습니다. 매출액이 한 200억대인데 지금 물건을 만들고 있는 중에 물건이 75억이나 증가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보면은 이 연초에 96억의 제공품이 죄송합니다. 172억이나 급격히 뛸 수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매출은 아직 못 일어났지만 뭔가 수주받은 게 많아가지고 지금 열심히 물건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보는데 이 회사가 이 수주 받은 그 내용도 공시를 합니다만은 현재 수주 잔고가 178억 4,100만 원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검산을 해보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숫자부터 좀 정확하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매출액은 207억이었는데 여기 기납품액은 77억 분이 되질 않죠. 이런 그 수주 사항을 왜 공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납품액하고도 맞추지 못하면서 이런 공시들이 매우 부실하게 느껴집니다. 단일 판매계약 공시 내용만 한다 이랬는데 그런 의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재 그 수주 잔고가 한 178억 있는데 제공품하고 거의 금액이 유하죠. 수주받은 거를 지금 모두 왕창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생각이 들어보네요. 과연 그럴 수가 있는 건지 그 납기가 따로 있을 거고 그럴 텐데 모두가 이 단납기로서 지금 제공에 있는 것인지 참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쭉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재고자산 명세는 향후 금융감독원에서도 그렇게 공시해서는 안 된다. 어떤 큰 개혁 같은 공시 기준을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고 흐름으로 공시를 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은 기초에서 기말을 빼는 건데 마이너스 95억 9,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작년에는 600만 원뿐이 증가를 안 했고 그리고 원재료 사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74억 6,900만 원으로서 43.5%가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운영비용은 6.5%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재고가 크게 증가하면은 이 매출 원가 재료비는 크게 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원가 회계의 맹점입니다. 기초에서 기말을 빼는 산식이기 때문입니다. 운영비용 6.5% 증가했고요.
운영 비용이 그 116억 원인데 여기에서 그 판매 관리비를 뺀 것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는 그 제공품이 저렇게 170억까지 올랐다면은 뭔가 투입 인력이 더 많고 경비도 많이 들었을 텐데 1%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1.1%가 그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재료비가 감소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적으로도 추론은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는 그 갭이 매우 컸죠. 그 다음 단계로서 저희가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를 하고 있는데 이 PQ 총 제조 비용의 갭과 PQ 생산 재료비의 갭은 동일한 금액이고 이 금액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BWCA의 증가액을 빼주면은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와전기는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로도 그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계 수치가 많다는 것은 투명성 확신은 아직 이릅니다. 일단 이 단계가 수치로는 맞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역시 실제 성과를 왜곡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일반적으로 원재료도 증가하기 때문에 원가 회계는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의 산출 방식이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운영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49억 5천만 원이 집행이 돼서 2.6%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2명이 증가했습니다. 171명입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이 연말까지 한 5,800만 원 예상이 되는데 1.4% 정도 임금이 인상될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중소기업 임금 수준으로 나오죠. 인당 평균 매출액은 줄어들었고요. 지급 수수료가 11.1%가 증가한 것이 가장 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석한 내용을 평가지표로 모아서 비교를 해보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0.9회전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제공품이 크게 갑자기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르픈율은 15.2%가 상승했어요.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우리는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분석 경험상. 회사가 우리는 그런 회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반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손익계산서와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으로 우리가 추론해 봤을 때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을 거라는 추론이 나왔었죠. 이거하고 모순이 됩니다. 반증 추론은. 아, 이 모순은 해소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 분식회계 개연성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떨어졌습니다. 27.5%에서 14.3%로 감소시켜서 그 차입금을 좀 갚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하자본 이익률은 0.3%로서 0.5%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그 어떤 조견표로 보자 그러면은 4분면 매트릭스로 만든 건데요. 재고 회전율은 하락하고 수르픈율은 상승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어, 판매 가격은 상승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고 회전율을 제가 상승시키라고 계속 이 스루풋 회계로 하면서 유독 이거 하나를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왜 재고 회전율을 상승시키라고 요구하는가? 그런 얘기고요. 또한 그 재고는 그 중앙 창고, 그 본사에서 아주 제일 가까운 또는 본사 자체 내에
공장 내에 그 중앙 집권 아니 중앙 집중 처리할 수 있는 창고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을 좀 더 시각적으로 제가 좀 어떻게 이 표현을 해볼 수 있을까 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 각선미가 좋다, 늘씬하다 하는 경우에는 역시 허리가 잘록한 그 여성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그 미적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아름다움을 느끼고요. 그래서 이 잘록한 허리를 저는 재고로 비유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이 밑에 부분은 생산이라고 우리가 그 비유를 해보고, 이 가슴하고 머리 부분을 영업이라고 우리가 좀 비유를 해보죠. 이것은 절대 여성을 비하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시각적으로 왜 재고를 줄여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이 재고가 여기 왼쪽에 여성이 이렇게 비만했던 여성이 이렇게 이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재고를 줄인 결과 이런 그 어깨, 그 팔뚝, 그다음에 가슴에 있던 이런 재고들이 그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지금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크게 늘었어요. 그 뱃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재고를 줄여야 된다는 것은 건강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재고는 다이어트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고는 일반적으로 야누스라고 두 얼굴을 가진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재고관리 역사는 오래되나 현재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분야이다. 이렇게 좀 소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본가 원재료 가격이 이 상승했다는 추론은 입증되지 않습니다. 원재료 가격을 회사가 내놓은 거는 규소광판과 배터리가 있는데 무정전 전원 장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단순 평균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된 원재료 품목은 전체를 대변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상징으로 해가지고 원재료 가격이 뭐 하락했다, 상승했다. 지금 반중 추론은 상승인데 입증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은 나와 있질 않습니다. 이런 조견표를 만들어 보더라도 이게 요거가 전체라고 가정을 해서 원재료 가중평균 하락률이 0.6%인데 원가 제조원가 비율이 68%니까 0.4%의 가격 압력이 있다. 그리고 가공 비율이 또 올랐다. 중소기업들은 우리도 인건비 등이 올랐으니까 가격을 올려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가격 인하율은 0.1% 하락분이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판매 가격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 공시가 안 됐으니까 우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슬프시 이익이 많이 올랐으니까 판매 가격이 올랐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지만 수치로 회사가 공시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반증은 입증되지 않습니다. 입증되기 전까지 저의 분식회계 개연성은 가정은 유효할 것입니다. 원재료 가격 제시한 그 가격 추이가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은 별도로 회사가 친절하게도 원재료 구매 실적에 대해서는 쭉 구체적으로 이렇게 170억이 정도나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공품은 이거보다 더 많았죠. 172억을 넘습니다만은 구매한 금액이 모두 지금 제공 중에 있다는 얘기냐? 제공품에도 그 가공비를 배부를 합니다. 그렇긴 않겠지만은 어쨌든 아까 규소광포는 매입 비중이 0.63뿐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류가 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비중은 많아요. 15.54%로 가장 많은데 여기 나와 있는 거 외에도 기타가 63%나 되는데 이게 뭔지 모르지만은
수입품 장비 및 장비 제작에 들어가는 그런 그 자재들인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이 107억이나 되기 때문에 다른 그 원재료 가격의 추이를 제시를 해 본들 사실상 그게 입증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제품 판매 실적도 매출액만 200 매덕에 대해서 비율적으로 무정전 전원장치가 가장 이 회사의 메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정육이란 것도 있고 몰드 변압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그 충분 조건 논리로서 그 논리 도표로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지금 분식회계 그 개연성 가정을 했는데 역방향일 경우에는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반정을 할 수 있다면은 원재료 가격 및 판매 가격 추이가 순방향 이 경우에는 지금 다 상승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그 변호인 입장에서 하는 방법이고요. 입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및 판매 가격 추이가 역방향이면을 거꾸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 원재료 가격이 그 상승했다가 아니고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은 상승했다. 이것이 이제 맞아 떨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 이 밑에께도 확신이 가요. 그래서 이화전기에 대해서는 변호인 입장보다는 그 검사 입장에 좀 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를 위해서 투명성 입증을 위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그 증거를 찾는 데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 제시를 해야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 물량상으로도 지금 꽤 많이 늘어서 근데 제공품의 카운트를 어떻게 할 수 있으려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수량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재료 매입액 및 사용액 등을 재고 흐름 데이터 증거로 제시를 하고 재고자산 변동법인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그 연말까지 매출을 예측하면 600억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은 계획은 이 32억 원 정도 남는 건데 무려 169억 원이나 남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왜 그러냐? 상반기까지 증가된 제공품이 계속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 제공품이 그 빨리 그 완성 제품을 만들어서 제품으로 넘어가서 제품이 출고가 돼서 매출이 크게 향상이 된다면은 이 재고는 감소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재고가 이 상태로 계속 증가한다고 봤을 때 영업 원가 회계의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재고가 증가를 크게 90% 가까이나 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169억이나 이익이 난다 이런 얘기예요. 예상은 32억인데 근데 반대로 89%를 줄인다면 적자 117억 원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원가액의 문제점이고 종합적으로 여기까지 예측을 해 봤을 때 이 제공품의 증가는 실질 증가가 아니고 가공, 부풀려진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그 분식된 부풀려진 제공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중소기업에서 그 적자가 날 것 같으니까 지금 그 5월 달에 상장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6월 말에 결산을 하면서 경영진에서 야, 그 고객 그 주주들도 지금 난리 아우성인데 그래도 영업 이익이 나도록 어떻게 좀 해봐라. 그래서 머리를 회계에서 굴리고 굴리고 해가지고 해봐야 어디서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재고입니다. 재고 자산이 가장 그래서 재고 자산 회계 투명성이 입증이 되면은 딴 것도 좀 뭐 우리는 신뢰가 간다 이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제조업에서는 저는 그 재고 자산 회계 하나만 집중적으로 한 놈만 팹니다. 주유소 습격사건 그 영화의 유호성 배우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한 놈만 패. 저는 재고자산 한 놈만 패고 있는 겁니다. 이 재고자산의 회계가 투명하다면은 딴 것도 신뢰가 간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모든 것을 어떻게 다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재고 자산에 저는 집중해서 분석을 하게 된 거고요. 스루풋 회계가 또 재고 자산에 포함된 그 가공비를 제거한 손익계산서이기 때문에 투명성의 입증이 더 정확하게 스루풋 손익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재고가 투명하다는 것도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그 발전을 시킨 거죠. 분석 방법을. 이게 원가 회계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분식 회계를 유혹을 합니다. 원가 회계는. 그래서 저는 상반기 이화전기는 제공품이 저렇게 많이 있을 수 없다. 아마 부풀려진 금액이다. 즉, 이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라는 원가 회계의 산식에 의해서 제공품을 왕창 증가시킨 거다. 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스루풋 회계로서는 있는 실적 그대로 단순 두 배를 해 보더라도 우리는 한 460억 정도, 이게 왜 적자였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이익이 반전되는 그 수준이 얼마 정도냐 그러면은 460억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돈이 손익분기점 수준뿐이 안 되니까 이 4억 8,300이 재고 회전이 너무 늦었죠. 그래서 재고 회전을 2회전까지만 그래도 해보자. 1년에 2회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매우 영업이 부진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그 6회전 이상은 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될 리는 없을 것 같고 10.7% 재고 회전율 상승에 성공한다면은 매출은 509억 원으로서 원가 회계는 뭐 600억이었죠. 509억만 가지고도 30억 이익은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측은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다른 기업들도 해보면서 스루풋 회계 기준의 그 예측액과 그 다음에 원가 회계 기준의 예측액이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더라도 뭔가 그 잘못된 수치 가지고 예측을 한 거다. 원가 회계는 이렇게 그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또한 말씀드린 것을 4분면 매트릭스로 그 재고 자산의 증가과 디프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로 정리를 해 본 건데요. 재고가 이 감소했을 경우 재고가 그때 증가를 했죠. 여기다가 표현해야 되는데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판매액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폭이 너무 큰 거가 이번 거에는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 아, 요것도 하면서 저도 이 에라 이 단순 실수를 내네요. 요 사각 테두리가 요 밑에 재고 증가 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밤에 만들어서 깜빡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에, 요거는 디프레이션 상황에서 단순 재고 감소에 의한 재고자산 회전율 상승은 이익 창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분석 결과 인식이 됩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재고 회전율 상승이 이익에 크게 창출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필요하시면은 화면을 정지해서 천천히 읽어주셔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가는 거래 중지지만 5월 12일에 중단된 그 거래액이 899원이고 연초에는 638원이라서 261원이 상승했다면은 꽤 많은 폭의 이 가격 상승이 된 거죠. 장부 가격 대비 74%까지 올랐는데 이게 상장 폐지 결정이 나니까 이 돈 다 날리는 거 아니에요. 소액 주주들은.
그래서 이제 그 시위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그렇습니다. 그 묻지마 투자라든지 뭐 해가지고 주가가 아주 싸니까 그냥 생각 없이 뭐 이화전기 옛날에부터 오래된 이 기업인데 저도 그 조직에 있을 때 이화전기 제품을 구매도 해보고 그랬었어요. 직접 거래도 했고 그때는 이제 이화전기라고도 있고 이화전기공업이 이제 그 모기업이죠. 이 이화전기공업은 비상장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모기업을 비상장으로 해놓고 자회사만 공개를 하는 것도 그것도 자세가 좀 바람직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비싼 가격에 산 소액주주들이 돈을 다 잃게 생겼다. 상장 폐지가 되면은 그래서 언제 상장 폐지가 풀릴지 그것은 그거야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주주명을 보면은 이트론이 그 18%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트론의 또 최대 주주는 이 아이디라고 29.94%를 그 가지고 있고 이 29. 이 아이디의 또 최대 주주는 이화전기로서 18.12%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순환구조, 출자구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화전기도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북성공과 관련된 쌍방울 그룹 조폭 출신이라고 그러죠. 순환 출자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다들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국내에서는 순환 출자를 공정거래위원회인가 뭐 어디에서 옛날에 그 규제를 했던 것 같은데 버젓이 이렇게 그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현대 모타그룹이 순환 출자 구조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어쨌든 이런 뉴스 때문에 이화전기를 그 분석을 하게 된 것은 맞는데 에, 그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더라도 그 영업 손실을 인위적으로 흑자로 그 결산을 해냈다. 뭘로 했냐? 제공품을 부풀려서 영업이익이 난 것처럼 했다. 실제 영업 실적은 적자였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